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분위기가 안 좋았죠. 중국 핑계도 되고 또 그리고 긴축 우려 이런 것도 다시 자극이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지금 아시아장이나 유럽 혹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중국 핑계를 또 대고 있어요. 오늘 중국에서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긴 있는데요. 하나는 요겁니다. 중국 부동산 상장사 재융자 6년 만에 재개 93구 혜택 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좋은 게 일단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재료고, 또 하나는 요겁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오후 3시에 코로나 브리핑을 한다고 한다. 요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시간으로는 오후 4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 제가 영상 녹화 끝나고 나면은 그때쯤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겠네요. 그죠? 이 브리핑을 앞두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는,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시위 그 전염병 봉쇄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만해라, 이제 봉쇄 좀 그만해라, 풀으라고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위가 거세지니까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좀 봉쇄를 좀 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이 오르는 것이겠죠, 그죠? 뭐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한다는 소식, 또 그리고 뭐 중국 코로나 관련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뭐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요. 아무튼 이쯤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거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혹은 뭐 미국이 긴축을 그만하고 미국이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시장의 중장기적인 하락을 끝낼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국의 이슈들은 이거하고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죠. 일단은요, 당장 눈에 띄는 그런 연관성은 없죠. 뭐 물론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부가적인 재료일 뿐인 거고, 하여튼 뭐 저런 거는 일종의 뭐 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와 잡음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신호와 잡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하여튼 잡음으로 일단 뭐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2월 달에 나오는 그겁니다. 12월 달에 나오는 뭐 물가지표와 고용지표, 미국 거, 요거를 통해서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뭐 중국 이런 이슈는 그냥 이제 12월 저런 경제지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뭐 그런 잡음 같은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근데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이런 거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전염병 봉쇄 완화 기대감 이러면서 한번 그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뛴 적이 있었고요. 증시가 크게 오른 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수요가 확 살아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와의 싸움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나마 중국이 봉쇄도 하고 콜록콜록 하니까 이제 미국이 그나마 인플레가 좀 잡히고 이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 일단 근데 아무튼 이 지난번에 반응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봉쇄를 완화한다는 재료 자체가 일단 증시에 호재로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시장은 일단 뭐 봉쇄 완화한다 그럼 일단 좋아하고 있다, 일단 그게 일단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일단은 뭐 부가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전염병 관련해서 이 봉쇄 조치가 얼마나 풀리는지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신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신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 보시면 어제 하락이 속임수가 됐고 오늘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겠습니다.
당일 정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이 됐어요. 물론 이게 뭐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항을 몇 단계를 이제 얘가 건너뛴 거냐면은 당장 여기 일단 하나가 있었죠. 당장 여기 일단 저항 하나가 있었고요. 이거 하나 건너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중간 자리 한번 건너뛴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자리 건너뛰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한 번에 건너뛰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정당화할 만한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급등을 명확히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온다면은, 이번에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그런 재료가 나온다면 이건 이제 레벨업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브리핑에서 영 시원찮은 소리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또 다시 고점은 높일 수 있겠지만, 고점은 좀 높아졌지만 별 의미 없이 다시 꺾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 해석을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있는 이 코로나 브리핑 요거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홍콩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신나게 올랐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동산 뭐 요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증시라 가지고 그 중국에서 요거 그죠? 상장사 재융자 재개한다. 요 소식 때문에 뭐 신나게 오르고 있다. 뭐 물론 뭐 지가 올라봐야 하락 추세임은 변함이 없는데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일단 뭐 당장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는 좀 극복하는 것 같다. 왜냐? 이 지난번에 이 붕괴됐던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를 일단 돌파한 차에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좀 명줄이 좀 길어졌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중국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지금 그래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잘 봐야 될 때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어떤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이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긴 한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일단 심심찮은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이거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요거 두 가지 재료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하다고요. 어떤 금융시장의 추세가 결정될 수도 있는,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요.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여기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삼중바닥형 만들어내고 추세전환 될 수도 있다고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뭐 여기 고점 이렇게 해서 추세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 자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단 모르겠다로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있죠. 솔직히 뭐 봐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텐데 하여튼 오늘 올랐다 뭐 혹은 오늘 내렸다라고 해서 이게 뭐 그다지 뭐 엄청나게 뭐 지금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하루하루 그냥 지켜볼 뿐이죠. 뭐 그래서 오늘 하루 올랐으면은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나? 오늘 떨어졌으면 생각보다 좀 시장이 약해서 좀 빨리 꺾이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켜만 볼 뿐인 거죠. 아직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깝깝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림들 뭐 중국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분위기가 일단 좋지는 않아 보여요. 얘는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박스권 안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들어와서 깝깝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죠, 뭐 그죠? 이런 모습들.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어쨌든 좀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코스닥도 많이 오르고요. 뭐 물론 그래봐야 이 주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인데 그다지 이런 종목들의 뭐 큰 변화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뭐 일단 딱히 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일단 뭐 아래쪽으로 가는 도중에 뭐 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했겠거니 일단 이 정도로 일단 그 정도로 삼성전자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뭐 특별히 뭐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뭐 56만 원, 57만 원, 58만 원 이 정도 자리에서 박스권을 놀고 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주요 종목 두 개가 뭐 좀 비실비실하다. 코스피는 약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보면 그냥 이 정도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오늘 뭐 그래서 좀 오르면서 이 보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종목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가만히 있는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모양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전부 다 되돌렸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 직전 저점 자리가 어디냐면 312.35, 이 자리를 일단은 뭐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뭐 쌍바닥 가능성도 뭐 이야기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여전히 아직 어딘가를 돌파한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그 와중에 반등 중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측면에서도 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어제 영상부터 해가지고 어제 오후 영상부터 해갖고 말씀드린 게, 이 빅스가 일단은 그 뭐야, 빅스가 아니고 저 V 코스피가 어제 일단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이거 하루 살아났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적인 튼튼한 바닥이냐 추세 전환이냐 아직 알 수 없다. 이건 단기 바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이게 단기 바닥에 불과하고, 단기 바닥이란 이야기는 다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확인이 되면 이게 중장기 바닥으로 확인이 되면 이렇게 추세 전환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빅스 지수도 어젯밤에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죠. 단기 바닥을 확인한 거죠. 단기 바닥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해야 될 그런 구석이 남아 있긴 한 거예요. 변동성 지수들이 살아나더라도 이렇게 잘 살아나는 경우는 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반등을 시작했던 이 자리들이 진짜 바닥인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과정 중에 증시 반등하고 충분히 그런 일 있을 수도 있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가운데, 하여튼 뭐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 그래도 일단 아래쪽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딱 보셔도 지난번 CPI 때문에 나스닥 7.7% 급등했을 때, 그때 상승했던 거 상승폭 일단 전부 다 되돌렸잖아요. 그죠? 거의 다 되돌렸죠. 뭐 한 0. 몇 포인트 빼고 거의 다 되돌렸죠.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분명히 약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일단 뭐 반등이 나오긴 했죠. 일단 뭐 아직까지 뭐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뭐 지켜보자. 뭐 아직까지는 일단 반등에 불과하다. 여기 변동성 지수가 이 어쨌든 얘도 전저점 자리를 테스트할 텐데, 이 테스트에서 얘도 살아날 수 있을지 죽을지도 아무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조금 더 증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이슈가 있으면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거고, 무슨 이슈가 있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이다. 다만 뭐다?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가는 구간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뭐 1050 아래에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쌍바닥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쌍바닥이 아니고 쌍바닥이 아니고 쌍고점 이야기를 어제부터 좀 하긴 했는데, 쌍고점이 아닐 가능성도 좀 생기게 됐죠. 이렇게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으로선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다. 그냥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딘가 이 애매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하여튼 턱걸이해서 있어요. 턱걸이해서. 여전히 한국 증시의 대폭락 위험, 급락 위험은 있긴 있는데, 급락 위험이 오늘은 또 좀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풋옵션들이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근데 아직 어딘가를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애매한 뭐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히 뭐 살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그냥 뭐 얘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죠? 다중바닥형일 수도 있다. 쌍바닥 찍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쌍고점 찍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그냥 속 편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좀 높게 보면 여기, 좀 낮게 보면 뭐 이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 뭐 그래서 일단 뭐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하여튼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뭘 하겠습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는, 그죠? 일단은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하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하루보다 좀 먼저, 지금 하루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요. 어제쯤부터 해갖고 하루씩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측면에서 봐도 한국이 하루씩 먼저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한국 증시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이제 뭐 일어난다면은 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S&P 저항 4천 테스트 할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1,780짜리 다시 한번 저항 테스트 하러 갈 거고요. 뭐 이런 모습들인데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중국 관련된 이런 이슈는 이 엄청나게 뭐 드라마틱한 돈 관련된 그런 뉴스가 아니면은 그다지 뭐 미국 증시는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차라리 뭐 그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차라리 뭐 윈도우 드레싱의 일부로 보는 것도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인 설명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매월 말, 그죠? 매월 말에 종가 관리해야 되니까 종가 관리 차원에서 어떤 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거 종종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그죠? 윈도우 드레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그죠? S&P는 4천 넘어가냐 마느냐 그 싸움인 거고, 아래쪽으로는 3,960, 나스닥은 뭐 위쪽으로는 11,900, 아래쪽으로는 11,650, 뭐 630 이 정도 자리가 어떤, 그죠? 박스권 하단부가 될 거예요. 요 안에서 뭐 싸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뭐 반드시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계속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 뭐 그런 거라고요. 이 한국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긴 한데, 미국보다 이런 거 보면 하루 먼저 움직이고 있긴 한데, 변동성 지수들 아직 모른다. 이거 진짜 바닥일지 모른다.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근데 한 번쯤 더 지금 테스트할 분위기죠. 그죠?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잘 보셔야 된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쌍바닥 찍어 주거나 어떤 아니면 직전 저점 자리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위로 올라가야 이제 뭐 시장에 빠지고 아마 그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아직까지 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겠다, 결론을 안 내고 있다. 다만 이제 어딘가를 넘지 못했으면 반드시 매도 전략이고 뭐 그런 거다. 강한 놈은 강하다고 봐주고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드려봤고요. 이 참고로 그 애플 같은 경우 참 아침에 보여드리려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뭐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애플이 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50달러에다 지금 저항 만들어 놨다고요. 지난번엔 155달러였는데 150달러에다 이제 또 저항 쌓았으니까 어떻게 됐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 아래쪽으로 갔을 때 지지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오늘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냥 조용한 하루예요. 보시다시피 뭐 유로존에서 뭐 각종 CPI들이 좀 발표가 되긴 하는데, 이미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내용들이라, CPI가 좀 낮게 나올 건 대부분 반영된 것들이라 사실 그다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12월 달이 돼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발표되는 거, 그걸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코로나 브리핑 시작했겠네요. 그죠? 요 내용이 그래도 이 증시를 좀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증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맞아요. 요거 이야기 하려고 하다 깜빡했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CS 있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최소한 하반 경직성을 여기서 다중바닥형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긴 해요. 전 이제 사실상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난번에 뭐 증자하고 어떤 투자금을 받는다 이래서 CS 위기가 거의 해결됐다라고 봤는데,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 저점을 지켰어야 되는데 일단 뭐 약간 좀 이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좀 투매 같은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일단 하여튼 근데 이게 하반 경직성 이런 걸 보이는 건 아니라 일단 좀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CS 주가도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CS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융위기로, 그죠, 세상에 금융위기가 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씨앗이 완벽하게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조금씩 또 싹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집중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